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이상하게 원거리 공격 정확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일례로 나라를 대표하는 무기가 중국은 창이고 일본은 검이라면 한국은 활의 민족으로 불릴 만큼 원거리 공격에 능한 민족이었는데요. 오늘날까지 양궁 국가대표 선발이 올림픽 금메달 획득보다 어렵다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거리 공격 끝판왕 대한민국이 만든 유도 로켓이 현재 전 세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16년 양산 이후 현재까지 모든 실사격 테스트에서 100% 명중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비궁 유도 로켓인데요. 대한민국 완제품 무기 중 최초로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 2019년부터 약 5년간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FCT 시험 평가에서도 100% 명중에 성공하며 관계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수영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총 4단계, 즉 한국과 미국 키에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실사격 테스트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된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비공은 6발 모두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는데요. FCT란 미국 국방부가 전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긴 시험들을 모두 통과한 해외 무기들은 사실상 가장 유력한 수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번 하와이에서 열린 시험은 미 해군이 새롭게 설정한 미래 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에 탑재된 유도로켓 비궁 발사로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 마지막 FCT 시험에서는 리사 프란치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통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궁 실사격을 보기 위해 테스트 장소에 참관했는데요. 그는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비궁에 대한 미 해군의 관심과 기대를 밝혔습니다. 당초 한국에서는 비궁을 지상 발사 체계에서만 운용해 왔지만 이번에는 미국 테스트론사에 무인 수상정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통합하였고 해상 운용성 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비궁 개발 제조업체인 LIG 넥스원은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며 미 FCT를 100% 명중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미 해군과 수요 재개 활동을 착수했으며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 개념에 발맞추어 사업화를 진행 중으로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 소유재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았지만 대한민국 무기 최초 완제품 미국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세계 무기시장 원탑인 미국의 첨단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비궁은 원래 70mm 즉 2.75인치 로켓을 유도 로켓으로 개조한 무기로 사실상 미사일이지만 무유도 로켓을 유도화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유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궁은 길이 1.9m, 무게 15kg로 소형화된 사이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또한 한 번에 5개에 달하는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유독 비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애당초 미 해군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우전을 통해 가성비의 제품이 고부가 가치를 지닌 무기를 파괴하는 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당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USS 콜은 후티 반군의 자폭 보트에 의해서 크게 피해를 겪으며 무려 15명의 미 해군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소형 선박이나 수상 드론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목적으로 싸게 그리고 많이 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현지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가성비 갑인 70mm 무유도 로켓을 개량해 유도 로켓으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APKWS 발전형 정밀 사격 시스템인데요. 70mm 무유도 로켓의 앞부분에 레이저 유도 장치를 장착해 유도 무기화시킨 것입니다. 헬파이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도 22,000달러, 한화 3천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레이저 유도 방식은 한 번에 하나씩만 표적을 맞출 수가 있었고 레이저의 한계로 인해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해수면 위에서는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레이저 유도 방식 대신 열 영상 탐색기를 이용하는 방식인 로거 플랫폼 개발에 나서는데요. 쉽게 말해 제블린 혹은 형궁의 해상용 미니어처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열상 탐색기를 이용해서 목표물을 발생하면 그 영상 데이터를 로켓이 입력한 후 관성 유도로 목표물을 향해 가다 미리 입력된 영상과 로켓 내 탐색기가 촬영한 영상을 대조해 확인 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일단 발사가 되면 그냥 도망쳐도 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개발을 천명할 당시 우리나라 역시 서해 지역에서 활개치는 북한의 공기부양전 기습 공격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 결국 한미연합으로 공동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로거 프로젝트는 아이러니하게도 미 해군의 프리즘 대한미사일 사업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공동개발은 취소되었는데요. 기껏 미국이 같이 하자 해서 했더니만 당사자가 빠지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역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한국은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2011년부터 ADD 및 LIG 넥스원 주관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비궁이죠. 발사 후 망각형 무기치고 꽤나 저렴한 발당 4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블린이나 현궁은 발당 1억 원 정도이니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원래 원했던 무기인 만큼 현재 미국과의 수출 계약도 오가고 있는 것이며 미국 이외에도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들이 사용하는 무인 수상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서도 비궁은 최고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궁을 수입해 자국의 함정에 장착하였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고속정 탑재 무기로 비궁을 수입하였죠. 특히 이번 러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이 세바스토폴 항 내부로 진입하여 러시아 흑해 함대의 여러 함선에 피해를 준 실사례가 나오면서 그 대응책인 비궁 체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군 입장에서도 비궁의 개발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2000년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콜이 피격당하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지며 무인 수상정 개발에 본격 착수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해군 무인 굴기를 선포했던 중국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200톤급 무인 수상정 첫 운행을 실행했으며 최근에는 완산도 해역에서 무인 수상정이 군집으로 운용되는 다중협업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총 56대의 소형 무인 보트가 편대를 형성하고 지시에 따라 빠르고 균일하게 항해했는데 항해하는 동안 섬과 암초를 자유롭게 피하고 다리를 건너며 집단 선회를 하고 자율적으로 진영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중국은 무인화 기술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정 기술은 아직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무인 기의 경우는 중국이 세계시장 과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이자 전차 킬러로 등극한 드론의 대부분은 모두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전선에서 소모하는 일회성 무기는 중국 DJI가 만든 민수용 드론을 수입한 후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 전차 대부분을 파괴한 것이 중국산 드론. 현재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중국 DJI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DJI사의 드론을 사용하면 위치 정보, 비행 경로, 표적 정보, 카메라 영상 등과 같은 모든 정보가 중국 본토에 위치한 DJI 메인 서버로 가게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고가인 미국산 드론은 오히려 러시아 전파 방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드론이 선택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무인 기술, 특히 무인 수상정 USV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가성비 좋은 민수용 USV는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서해에서 활개치고 있는 인민해방군 소속 해상민병대의 지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유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나라가 거대한 무기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궁은 지난 5년간 진행된 실사격 테스트에서 단 한 차례의 불발률도 보이지 않을 만큼 뛰어난 유도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비궁의 유도 능력을 좌우하는 눈, 즉 적외선 카메라 센서에서 한국 강소기업 i3 시스템즈가 개발한 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을 보유한 i3 시스템은 무기 선진화를 이끈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까지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는 전 세계 6번째의 쾌거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아직 개발해내지 못한 기술이죠. 현궁, 비궁과 같은 유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에도 탑재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우수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 잡음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냉각형 센서를 영하 200도 정도의 극저온까지 내려서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민감하게 열 반응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면 그것을 하나의 칩으로 모으고 또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도 필요한데요. 이 최첨단 기술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냉각형 센서입니다.
비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0.05도 정도로 열 잡음을 분해하지만 냉각형 제품 같은 경우는 0.02도 정도로 분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온도 분해 능력 자체가 미세한 온도 차이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교해 봤을 때 화질이나 선명도에 있어서 냉각형이 비냉각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군사무기에 장착된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밤이든 낮이든 지상이든 해상이든 우기든 건기든 바이든 상관없이 모든 표적에 대한 정확한 탐지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세계 최고의 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비공으로 인하여 수십 대의 중국산 무인 수상정이 서해를 침범하더라도 정확한 PR 식별 및 탐지로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한 줄 평, 상대에게 비수를 꽂는 활, 비궁, 사실상 한국의 치트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